프랑스 미슐랭 셰프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갓 데운 밥 한 공기에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난 평생 요리를 평가해왔지만 이건 평가할 수 없었어요. 그저 무릎을 꿇을 뿐이라고요. 그 여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15년간 프랑스 요리의 기준이었던 제가 한국의 자판기 밥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처음에는 조롱했어요. 자판기에서 나오는 밥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작은 밥 한 공기가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음식의 정의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미슐랭 삼성 레스토랑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감동이었어요. 단순한 밥이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어떻게 기계에서 나온 음식이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과연 프랑스의 자존심을 꺾은 한국의 밥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지금 파리 한복판에서 한국 밥집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그럼 그때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클로틸드 벨망, 파리 최고 미식 잡지 레스프리 드구의 수석 평론가입니다. 15년간 프랑스 요리계의 기준을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 가을, 편집장 피에르가 저를 부른 날이었어요. 클로틸드,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 피에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프로젝트인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아시아 음식 특집을 기획하려고 해.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한 리뷰를 부탁하고 싶어. 피에르가 설명했어요. 한국 음식이라고요? 저는 황당했어요. 요즘 파리에서 한국 음식이 인기잖아. 젊은 층 사이에서 말이야. 피에르가 말했어요. 저는 즉시 거절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한국 음식이 뭐가 특별하다고요? 클로틸드, 시대가 변하고 있어. 우리도 변해야 해. 피에르가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완고했어요. 한국 음식이라니요. 가난했던 시절 생존식이었잖아요. 제 편견은 확고했어요. 아시아 음식은 프랑스 요리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한국 음식은 더욱 그랬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그저 단순한 재료를 섞어 놓은 것뿐이라고 여겼죠.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 복잡한 조리법, 정교한 플레이팅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소르본에서 요리학을 전공했고 파리 최고의 레스토랑들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프랑스 요리야말로 세계 최고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런 제가 어떻게 한국 음식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피에르는 계속 설득했어요. 클로틸드, 적어도 경험해보고 판단하는 게 어때? 경험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저는 단호했어요. 그날 사무실을 나오면서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프랑스 요리계의 권위자인데 한국 음식 리뷰를 하라니요. 집으로 가는 길에 샹젤리제 거리를 걸었어요. 양쪽으로 늘어선 고급 레스토랑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알랭 뒤카스, 조엘 로부숑, 기사부아. 이런 셰프들의 요리야말로 진정한 미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음식 같은 건 패스트푸드와 다를 바 없다고 여겼죠.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샤틀레 레알 지하철역에서 이상한 광경을 본 거예요. 지하철역 한쪽에 낯선 자판기가 서 있었어요. K라이스 인스턴트 스테이션이라고 적혀 있었죠. 한국 즉석밥 자판기였어요. 처음 보는 기계였지만 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자판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판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려고 줄을 선다니요. 한 중년 남성이 자판기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뭔가를 선택하더니 돈을 넣었죠. 잠시 후 따뜻한 용기가 나왔어요. 그 안에는 밥과 반찬들이 들어 있었어요. 남성이 그 음식을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것처럼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없었어요. 자판기에서 밥이라니 끔찍해요.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도 같은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첫 입을 먹더니 눈을 감고 감탄했어요.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바람이 불면서 자판기에서 나온 음식 냄새가 제게 왔어요.
순간 뭔가 이상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 향에서 묘한 따뜻함이 느껴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자판기 음식에서 무슨 감동을 느끼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자판기가 생각났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을까요? 호기심이 생겼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자판기 음식에 관심을 갖는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업무에 집중하려고 해도 계속 자판기가 떠올랐어요. 결국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요. 자판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번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죠. 저는 멀찍이 서서 관찰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먹는지 궁금했거든요. 놀랍게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심지어 나이 든 분들까지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자판기 앞에 서서 메뉴를 고르고 있었어요. 손자와 함께 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자 손자에게 보여주며 흐뭇해했어요.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서 함께 먹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단순한 자판기 음식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도대체 그 음식이 뭐길래 그럴까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자판기가 떠올랐거든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결심했어요. 한 번만 먹어보자. 그냥 호기심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샤틀레 역으로 갔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을 골라서요.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봐 걱정됐거든요. 자판기 앞에 서니 정말 떨렸어요. 프랑스 최고의 미식 평론가가 자판기 음식을 사는 상황이라니요. 메뉴를 보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비빔밥, 볶음밥, 김치찌개밥 등등이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 전주 비빔밥을 선택했어요. 돈을 넣고 버튼을 눌렀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분 후 따뜻한 용기가 나왔어요. 용기를 받아들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생각보다 향이 좋았어요. 참기름과 고추장의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근처 벤치에 앉아서 포크를 들었어요. 정말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밥알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각각의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고추장의 매콤함, 나물들의 신선함, 참기름의 고소함이 입안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이뤘어요. 더 놀라운 건 감정이었어요. 뭔가 묘하게 따뜻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야. 뭔가 묘하게 따뜻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마지막 한 입까지 다 먹고 나서도 여운이 남았어요. 이상한 만족감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분명 복잡한 조리법이나 고급 재료를 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계속 그 맛이 생각났어요. 단순히 맛만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있었어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일하는데도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그 비빔밥이 떠올랐거든요. 동료 마리가 물어봤어요. 클로틸드,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이상해. 아니야, 별일 없어. 저는 대충 넘어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자판기 음식에 이렇게 빠질 줄 몰랐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또다시 그 자판기로 갔어요. 이번에는 김치찌개밥을 주문했어요. 또 다른 맛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역시나 놀라웠어요. 김치의 시큼한 맛과 돼지고기의 고소함이 완벽했어요. 무엇보다 그 따뜻함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끓여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그 자판기를 찾았어요. 다른 메뉴들도 하나씩 시도해봤죠. 볶음밥, 불고기덮밥, 닭갈비덮밥까지. 모든 메뉴가 놀라웠어요. 각각 다른 맛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느낌이었던 거예요. 저는 점점 혼란에 빠졌어요.
이게 정말 자판기에서 나온 음식이 맞나요? 프랑스 요리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우연히 동료 장피에르를 자판기 근처에서 만난 거예요. 클로틸드, 여기서 뭐 해? 장피에르가 놀라며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그런데 장피에르도 자판기 쪽으로 가더라고요. 나도 이거 먹어보려고 왔어. 정말 의외였어요. 장피에르도 한국 자판기 음식을 먹는다니요. 어떻게 알게 됐어?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친구가 추천해줬어. 정말 맛있다더라. 장피에르가 답했어요. 우리는 함께 음식을 주문했어요. 장피에르는 불고기 덮밥을, 저는 비빔밥을 골랐죠. 근처 카페에서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정말 신기해. 이런 맛은 처음이야. 장피에르가 감탄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혼자만 느낀 감정이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이거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까? 장피에르가 물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특별한 뭔가가 있어.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날 이후 장피에르와 함께 자주 자판기를 이용했어요. 혼자 가는 것보다 부담이 덜했거든요. 어느 날 장피에르가 제안했어요. 이 음식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게 어때? 무슨 뜻이야? 저는 물었어요. 누가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지 않아? 장피에르가 설명했어요.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어떻게 자판기에서 이런 맛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다음 날 바로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어요. 직원분께 자판기 음식에 대해 물어봤죠. 아, K라이스 말씀이시군요. 정말 인기가 많아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마침 다음 주에 관련 업체 대표가 강연을 해요. 참석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직원분이 제안했어요. 저는 즉시 신청했어요. 이 음식의 비밀을 꼭 알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한국문화원 강의실에 갔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강연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K라이스 프랑스 지사 대표라고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김민수가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께 밥이란 무엇인가요? 김민수가 물었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답했어요. 음식, 탄수화물, 에너지원 등등이요. 김민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모두 맞는 답이에요. 하지만 한국인에게 밥은 그 이상의 의미예요. 밥은 한국인의 정서예요. 어머니의 사랑이고 가족의 따뜻함이에요. 김민수가 진지하게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느꼈던 따뜻함이 바로 그거였구나 싶었거든요. 저희는 그 정서를 어떻게 기술에 녹이느냐가 관건이었어요. 김민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단순히 밥을 데우는 게 아니라 손맛을 재현하는 거였죠. 김민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김민수의 설명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 자판기 밥의 제조 과정을 자세히 들려주었거든요. 먼저 쌀부터 다르다고 했어요. 특별히 선별된 쌀을 특수 공법으로 숙성시킨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은 밥 짓는 과정이었어요. 스마트 증기 밥솥이라는 첨단 기술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각 쌀알이 완벽하게 익도록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조절한다는 거였어요. 반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통 레시피를 그대로 재현하되 영양과 맛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고압 살균 과정을 거쳐서 안전성까지 확보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단순한 자판기 음식이 아니라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친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김민수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기술은 수단일 뿐이에요. 진짜 목표는 한국 어머니의 손맛을 전달하는 거예요. 김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다.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손을 들었어요. 김민수를 향해 질문했죠. 프랑스 요리와 비교했을 때 한국 음식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물었어요. 김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프랑스 요리는 기술의 예술이에요. 정말 아름답고 완벽해요. 하지만 한국 음식은 마음의 예술이에요. 기술보다는 정성이 우선이죠. 김민수가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듣고 뭔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강연이 끝난 후 김민수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했어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자판기에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는 진심으로 물었어요. 김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음식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정성껏 만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회사 직원들은 모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일해요. 김민수가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진심이 담긴 음식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음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았어요. 기술과 재료만 생각했지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김민수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음식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라는 말이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피에르가 다가왔어요. 클로틸드, 한국 음식 리뷰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동안의 고집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바뀌었어? 피에르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직접 경험해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그럼 한국 음식 특집을 진행해보자. 피에르가 기뻐했어요. 저는 이제 진짜로 한국 음식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싶었어요. 먼저 다른 한국 음식들도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파리에 있는 한국 레스토랑들을 방문했죠. 첫 번째로 간 곳은 강남 스타일이라는 한국 식당이었어요. 정통 한국 요리를 한다고 소문난 곳이었어요.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자판기에서 먹었던 것과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맛은 확실히 달랐어요. 더 깊고 복합적인 맛이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따뜻함은 같았어요. 셰프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음식의 비결이 뭔가요? 셰프가 답했어요. 정성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 때 정말 마음을 담아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특히 밥은 더욱 그래요. 밥은 한국인의 생명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 밥은 특별한 의미인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정말 대담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프랑스 현지 셰프들을 초청해서 한국 자판기 밥을 블라인드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미슐랭 스타 셰프 3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의 셰프를 초청했어요. 모두 파리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분들이었죠. 테스트 장소는 저희 잡지사 시식실이었어요. 셰프들에게는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평가하는 자리라고만 말했어요. 먼저 프랑스 전통 요리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비교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코코뱅, 라따뚜이, 부야베스 등 프랑스 대표 요리들이었죠. 모두 유명 레스토랑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 자판기 밥들을 준비했어요. 비빔밥, 김치찌개밥, 불고기 덮밥을 선택했죠. 셰프들이 도착했을 때 정말 떨렸어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 셰프는 미슐랭 삼성 레스토랑의 주방장 알랭이었어요. 파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셰프 중 한 명이죠. 안녕하세요, 클로틸드. 오늘 어떤 음식을 평가하는 건가요? 알랭이 물었어요. 다양한 요리들이에요. 선입견 없이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애매하게 답했어요.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먼저 프랑스 요리들부터 시식했죠. 예상대로 모든 셰프들이 높은 점수를 줬어요. 기술적 완성도, 플레이팅, 맛의 균형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다고 평가했어요. 드디어 한국 음식 차례가 왔어요. 저는 정말 긴장됐어요. 첫 번째로 비빔밥을 내놨어요. 셰프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뭔가요? 아시아 음식 같은데요. 알랭이 물었어요.
그냥 맛을 보시고 평가해 주세요. 저는 답했어요. 알랭이 첫 숟가락을 떴어요. 조심스럽게 입에 넣더니 씹기 시작했어요. 순간 알랭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이상하네요.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요? 알랭이 중얼거렸어요. 다른 셰프들도 하나둘씩 맛을 봤어요.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두 번째 미슐랭 셰프인 피에르가 말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조화는 처음 느껴봐요. 세 번째 셰프 마르크도 감탄했어요. 단순해 보이는데 정말 복합적인 맛이에요. 김치찌개밥 차례가 됐어요.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반응이 나왔어요. 알랭이 첫 숟가락을 먹더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건 정말 뭔가 다르네요. 감정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알랭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다른 셰프들도 동의했어요. 모두들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불고기 덮밥을 시식했어요. 이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까다로운 셰프로 유명한 장클로드가 음식을 먹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경의를 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안해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장클로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다른 셰프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모두들 겸손해진 모습이었어요. 점수를 매기는 시간이 됐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자판기 밥들이 모든 프랑스 요리를 제치고 최고 점수를 받은 거예요. 특히 김치찌개 밥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알랭이 말했어요. 클로틸드, 이게 정말 자판기에서 나온 음식이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가능한 거죠? 피에르가 물었어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설명했어요. 그날 테스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프랑스 최고의 셰프들이 한국 자판기 밥에 완전히 항복한 거였거든요. 테스트가 끝난 후 셰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클로드가 말했어요. 클로틸드, 이 음식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가요. 알랭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마치 누군가의 사랑이 담긴 것 같아요. 그 말들을 듣고 정말 뭉클했어요. 제가 느꼈던 감정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낀 거였어요. 피에르가 질문했어요. 혹시 이 음식을 만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들을 더 알고 싶어졌어요. 김민수에게 연락해서 한국 본사 방문이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프랑스 최고의 셰프들이 한국 자판기 음식에 무릎을 꿇다니요. 저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 마음의 변화였어요. 이제는 한국 음식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거든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리뷰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어요. 어떻게 이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맛평가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원고를 쓰다가 지우고 또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평소라면 쉽게 써내려갔을 텐데 이번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한 줄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피에르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클로틸드, 어떻게 돼가? 잘 안 써져요. 이건 일반적인 리뷰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야? 피에르가 궁금해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음식의 겉만 봤어요. 이건 영혼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피에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특별한 거야? 네, 정말 특별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이고 철학이에요. 저는 확신했어요. 그럼 그런 관점으로 써보는 게 어때? 피에르가 제안했어요. 저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원고를 다시 시작했어요. 음식 평가가 아니라 문화 체험기로 써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어요. 제가 느낀 감동을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포기하기로 했어요. 평가를 포기한 거였어요. 대신 정직한 고백을 쓰기로 했어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왜 변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한 거예요. 원고 제목을 정했어요. 평가를 포기한 평론가의 고백이라고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음식을 평가해왔지만 이번에는 평가당했다. 그렇게 써내려가니 글이 술술 나왔어요. 제 진심이 담긴 글이었거든요. 한국 자판기 밥과의 첫 만남, 편견이 무너지는 과정, 셰프들의 반응까지 모든 걸 담았어요. 마지막 문단에는 이렇게 썼어요. 오늘부로 밥의 정의를 다시 씁니다. 시작은 한국입니다. 원고를 완성하고 피에르에게 보여줬어요. 피에르가 읽더니 감탄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야. 이런 글은 처음 봐. 피에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잡지에 실어도 될까요? 저는 확인했어요. 당연하지. 이런 진솔한 글이야말로 진짜 저널리즘이야. 피에르가 격려해줬어요. 그 주 잡지가 나갔을 때 정말 큰 반향이 있었어요. 독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어떤 독자는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클로틸드의 변화가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한국 음식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또 다른 독자는 이렇게 썼어요. 음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웠어요. 정말 좋은 글이었어요. 하지만 비판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일부 전통주의자들은 제가 프랑스 요리를 배신했다고 비난했어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한 거니까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파리시 미식 포럼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주제는 동서양 음식 문화의 만남이었어요. 저를 강연자로 초청한 거였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포럼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요리사, 미식가, 언론인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석했어요. 무대에 올라서니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제 진심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강연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러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청중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었어요. 중간중간 탄성도 터져나왔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부로 밥의 정의를 다시 씁니다. 시작은 한국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정말 뜨거운 반응이었어요. 강연 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인생의 방향이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저에게 수많은 제안들이 들어왔어요.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 음식 홍보대사를 제안했어요. TV 방송국에서는 한국 음식 프로그램 진행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한국 음식 전문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채널 이름은 클로틸드의 K푸드 여행으로 정했어요. 프랑스인의 시각에서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컨셉이었어요. 첫 번째 영상은 밥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나라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한국 자판기 밥과 만난 이야기, 편견이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셰프들의 반응까지 모든 걸 담았어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정말 떨렸어요.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결과는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하루 만에 1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한 댓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한국 음식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매일 먹고 있어요. 정말 중독성이 있어요. 채널이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말 특별한 기회가 왔어요. 한국 출장 요청이었어요. K라이스 본사에서 공장 견학을 제안한 거였어요.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였죠. 저는 즉시 승낙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정말 설렜어요. 드디어 한국에 가서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민수가 직접 마중 나와줬어요. 정말 반가웠어요. 클로틸드님,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김민수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저야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오고 싶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서울 시내로 가는 길에 정말 많은 걸 봤어요. 거리 곳곳에 한국 음식점들이 있었어요. 김민수가 설명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밥은 정말 특별해요. 하루 3번 먹는 게 기본이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밥이 주식이라니요. 다음 날 공장 견학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최첨단 설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직원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한 직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저희는 정말 정성껏 만들어요. 우리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면서요. 또 다른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밥을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절대 대충 할 수 없어요. 그 말들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기계로 만들지만 마음은 수작업과 같았어요. 공장장이 특별히 시식 코너를 마련해줬어요. 갓 만들어진 밥을 맛볼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파리에서 먹었던 것과 똑같은 맛이었어요. 아니, 더 좋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 때문이에요. 매일 맛을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개선해요. 공장장이 설명했어요. 그날 저녁 김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클로틸드님 덕분에 프랑스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어요. 김민수가 고마워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김민수가 물었어요. 사실 하나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챕터 8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정말 큰 결심을 했어요. 파리에 한국 밥 전문 카페를 열기로 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모두 말렸어요. 미식 평론가가 카페를 연다니 너무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 밥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카페를 열 수 있었어요. 위치는 생제르맹 지역의 작은 골목이었어요. 카페 이름은 K밥 카페로 정했어요. 간단하지만 의미가 분명한 이름이었어요. 인테리어는 한국 전통과 프랑스 감성을 조화시켰어요.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였어요. 가장 신경 쓴 건 벽에 걸 문구였어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이렇게 정했어요.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메뉴는 단순하게 구성했어요. 비빔밥, 김치찌개밥, 불고기덮밥 등 기본적인 한국밥 요리들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재료는 한국에서 직접 공수했어요. 정통 맛을 구현하고 싶었거든요. 오픈 첫날 정말 떨렸어요. 과연 사람들이 올까요? 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줄이 생긴 거였어요. 제 유튜브 구독자들과 잡지 독자들이 찾아온 거였어요. 첫 번째 손님은 마담 르페브르라는 분이었어요. 제 기사를 읽고 왔다고 하셨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어떤 맛인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마담 르페브르가 말씀하셨어요. 비빔밥을 주문하셨어요. 저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어요. 마담 르페브르가 첫 숟가락을 드시는 순간을 지켜봤어요.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더라고요. 정말 특별하네요. 이런 조화로운 맛은 처음이에요. 마담 르페브르가 감탄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안도했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하루 종일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만족스러워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어린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다가도 금세 맛있다며 다 먹어치웠어요. 한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 내일도 올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아이들까지 좋아한다니 정말 성공한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카페는 이미 파리의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예약 없이는 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최고의 미식 평론가가 연 한국 카페라며 연일 보도했어요.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미슐랭 가이드 조사원이었어요. 정체를 숨기고 왔지만 저는 알아봤어요. 그분의 까다로운 성향으로 유명했거든요. 비빔밥과 김치찌개밥을 주문하셨어요. 정말 꼼꼼히 음식을 관찰하시더라고요. 첫 숟가락을 드신 후 표정이 바뀌었어요.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계산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런 음식은 처음입니다. 몇 달 후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 카페가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거였어요. 별점은 받지 못했지만 추천 맛집으로 선정됐어요. 한국 음식으로는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더 기뻤던 건 한국 음식의 우수성이 인정받았다는 거였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제 카페는 파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음식점이 되었어요. 매일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와서 한국밥의 매력을 발견해 갑니다. 저는 항상 벽에 걸린 문구를 보면서 생각해요.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 작은 밥 한 공기가 프랑스의 오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 음식은 세계 최고의 음식 중 하나라는 걸요. 단순한 재료, 정성스러운 조리,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기적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의 매력을 알리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게 받은 감동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랑스인인 제가 한국 음식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진심은 모든 것을 넘어선다는 걸 한국이 가르쳐 주었으니까요.